미래통합당은 당 대표가 없죠. 이번 4.15 총선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놓았기 때문에 현재 당 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당이 어떻게 된 것인가? 단지 그거 하나로 이 정당의 그 존재가 유명무실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좀 우회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정당이라고 하는 단체, 이게 무엇인가? 이것은 그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면서 우리 국민이 의사 형성을 하는데 기여하는 단체로서 국민의 자발적인 단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조직인 것이죠. 이것은 권력체도 아니고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여를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당이 무슨 대단한 권력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또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정당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고 있고, 그렇다면 보호를 받는 만큼 의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해산할 수 있는 것이죠. 목적만이 아니고 활동, 그 또한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 민주적 기본 질서, 그것을 흔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할 때 따지는 몇 가지 그 요건들,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차이가 이렇습니다. 정당이 해산되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령 전체가 100이면 0.0 몇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은 해산이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민주적 기본 질서에 더 충실한가, 이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은 헌법에서부터 당헌, 당규에 이르기까지 아주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냥 해산만 안 당하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이죠. 정당법을 보게 되면 이 정당은 민주적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필수 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그리고 집행기관이 있어야 한다. 정당에서는 당원의 총의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의원총회가 있어야 한다. 물론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정당이 어떤 조직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적으로 똘똘 뭉친 그런 결사체다. 그리고 정당은 수많은 당원들, 당직자가 핵심이 아닌 겁니다. 그 수많은 당원 전체, 당직자도 당연히 당원이겠죠. 이 모두가 한 마음이고 한 가족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당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선거에 패배했다. 그래서 당대표가 이것을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대표가 사퇴를 한다. 그것도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은 자기 자신이 지역구 선거에서 실패해서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당 대표로서 물러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 무엇을 책임진 행동인가? 첫째,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한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회를 대신해서 책임을 진 겁니다. 둘째,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한 미래통합당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신해서 책임을 진 겁니다. 셋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당 추천 후보자 전원을 대신해서 책임을 진 겁니다. 그뿐 아니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결국은 이름을 올린, 그러니까 비례 명단에 그 이름이 올라간 전원, 그들을 대신해서 책임을 진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선거에 기여를 했거나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한 그 모든 것을 당대표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따라서 황교안 대표는 바로 앞에 이야기한 이러한 모두를 대표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물론 개인의 목숨이 아니라 당대표의 목숨을 바친 것이죠. 이것은 황교안 대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직전의 홍준표 대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두를 대표해서 책임을 졌던 것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정당의 가족들, 그 모두는 저마다 내가 부족했다. 왜냐하면 가령 A정당이라고 하면은 A정당이 패배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당이 패배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 내가 부족했다. 이렇게 반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러난 당대표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모두를 위해서 책임을 진 거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에서 책임지는 자를 대하는 도리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당대표가 아닌 황교안 씨,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념적 결사체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황교안 씨는 평당원으로서 또 당에서 이런 일을 해달라 하면은 그런 새로운 역할을 맡아서 당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일주일이 넘게 그렇게 당을 떠나서 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싫어도, 그리고 이런 일에 나서기가 면목이 없어도 그래도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념적 결사체의 일원으로서 의무인 것이죠. 또 이렇게 다시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은 당원들은 모두
평당원으로 돌아온 황교안 씨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이것이 될성부른 정당, 될성부른 단체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면은 미래통합당과 그 자매정당 가족들이 어떻게 했는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겠죠. 어떻든 현재 미래통합당에는 당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헌법과 법률은 문제가 생기면 민주적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 이 민주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당연히 그것은 미래통합당의 당헌에 따라서 해결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미래통합당 당헌 제26조 제3항입니다. 당대표의 권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당대표가 없으면 선출해야 하겠죠. 그러면 바로 이 조항이 적용이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호 거리된 당대표의 자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6개월 미만인 경우가 아니죠. 그러면 제1호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2호 거리된 당대표의 자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거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시 선출된 당대표를 지명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60일 이내에 새로운 당대표를 지명해야 하는 것이죠. 제4항,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로 한다. 이와 같이 거리된 당대표의 자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여서 다시 선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때부터 정상적인 임기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직전 당대표의 그 남아있는 임기 그동안만 당대표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제4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런 경우에 선거하는 것을 보궐선거 그렇게 말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선출하게 되는 당대표는 보궐당대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5항 당대표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 부분에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당대표 선출에 대해서는 당규로 무조건 다 정하면 되는가? 바로 그 부분인데 그냥 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규정이 바로 제5항이죠. 그렇다면 당헌 제26조 제1항, 2항, 3항, 4항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만 제5항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당규로 정한 내용이 제26조 제1항에서 제4항의 어느 것에, 어느 부분에 저촉이 된다 하면은 해당 당규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법조문을 읽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령 자녀 임기가 8개월이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선출하는데 또 시일이 걸릴 것이고 해서 8개월보다 좀 짧은 그런 보궐 임기, 그런 임기를 갖게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현재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대위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분명합니다. 비대위라는 것은 당헌, 당규 위에 설 수 없는 조직이죠. 흔히 비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당헌, 당규라고 하는 것은 당원의 총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비상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이 비대위는 황교안 대표 거리일로부터 60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때까지, 바로 그때까지만 존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비대위는 보궐당대표 선출을 위한 임시 조직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사실 이번에는 비대위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20대 국회의원 조직도 아직 남아있고 게다가 심재철 원내대표가 있죠.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헌상 당대표 승계 1순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도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번에 당선되지 못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당 내에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다들 의기소침해 있고 소극적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비대위로 가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처럼 간다면은 그야말로 당헌을 위반하는 또 민주적인 정당이 아닌 것으로 돼서 더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어떻든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금으로서는 일단 직접 임시전당대회 개최를 지휘할 그 순위에 있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몇 선 다선 의원이다. 다선 의원 여러 명이 나서서 그것을 자기들이 의사결정하겠다 하는 것은 당헌 위반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심재철 원내대표가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대위 구성을 결정하는 것, 이것 또한 당헌 위반이 됩니다. 이번에 임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첫째는 이번에 하고 또 다음 해에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비용이 소모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이 임시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이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 야당의 입장인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우선 비용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마침 지금은 중국 코로나 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차피 대규모 군중 집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전당대회도 온라인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온라인 전당대회를 하면서 비용도 줄이고 또 효율적으로 할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방법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반드시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그거는 이미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되고 굳이 큰 그런 장소를 빌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모이는 것은 금지되니까. 그 다음에 투표 같은 경우도 휴대폰 한 개에는 한 번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앱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은 가능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한계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시 방법의 문제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지 그게 이전보다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이점은 뭐냐 하면은 이 전당대회를 하고 당대표를 뽑고 하는 과정에서 그 선거운동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여러 후보자가 나와서 매력적이고 건설적인 공약을 내놓는 겁니다. 역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에는 이렇게 건설적인 그런 정책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기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한 번, 이번에는 총선은 아니지만 또 한 번 마음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선거운동을 하는데 기량도 높이고 또 실제로 정보도 국민에게 전달을 해서 여기 미래통합당이 있습니다. 이걸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게 한 가지 이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2021년에 또 당대표 선출을 해야 하겠죠. 그때는 정식 대표. 그때도 전국적인 선거운동을 이렇게 해야 한다. 대략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어필하는 것 사실 공짜 광고 기회다. 또 지금까지의 그 좋지 않았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을 좀 채우고 인식을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일각에서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완패했다. 미래통합당은 죽었다. 또는 그 내부에서도 미래통합당은 이제 해산하는 게 낫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으로서는 어이가 없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무려 103명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당한 제1야당이고 또 거의 유일한 야당이다. 이런 것이죠. 이 103명의 의원,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원들입니다. 그러한 의원 한 사람, 또 그러한 의원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103명이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킬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신속하게 임시 전당대회를 하고 보궐 당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민주적인 정당이고 또 기강도 서게 되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때 유명한 누구, 예를 들면은 김종인 씨라든지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이런 사람의 의사로 혹시 당을 이끌어주면 안 될까 하고 남의 손에 맡기는, 그것은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평당원, 이 당원 전체의 의사가 그 생명력이고 그 동력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밖에서 이렇게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아주 공격을 날카롭게 하고 있는 그런 소위 시민사회, 이쪽을 보면은 선거 전에는 나름대로 어떤 좀 불로소득을 바라기도 하고 또 혹시 자기들이 선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꿈도 꾸고 이런 그 소수 정당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보수 우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나머지 정당들, 그것은 무엇으로 볼 것인가? 원래 법에 따르면은 그와 같이 국회의원을 내지 못한 경우는 해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들을 구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든 그것이 바람직하든 하지 않든 간에 보수 우파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이 과실을 맺는 사과나무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과가 많이 열려야 부유해지겠죠. 그런데 그 나머지 모든 정당들은 결코 과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냥 있도록 했죠. 왜 그랬을까? 아마 그 나무들은 사과는 열리지 않지만 보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나무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그렇게 있을 만하다. 그런데 문제는 결코 사과가 열리지 않는 그런 나무들이 사과가 열리는 나무를 거기에 병을 옮긴다든지 벌레를 옮겨준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선만큼은 분명히 그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대선이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자기들도 보수 우파의 색깔을 띠고 있다고 하면서 까닭없이 미래통합당을 해산해라. 미래통합당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나무가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 나무는 베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에서든 그 대표가 되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보궐을 싫어합니다. 좀 이율배반적이죠. 왜냐하면 보궐이 되는 것은 정식으로 되는 것보다는 한결 수고를 덜하죠. 그 절차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자리에 딱 가면은
그 자녀 임기를 도과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정상으로 온 셈 쳐달라.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인물이 문재인 씨가 되겠습니다. 그는 처음 보궐 대통령으로 들어왔죠. 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자녀 임기, 그 직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지나고도 내리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는 대통령이라고 불리우지 못하고 문재인 씨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좌파 네티즌이 와서 대통령을 보고 씨자를 붙인다고 노발대발 하는데 그거 문재인 씨한테 가서 따지십시오. 왜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 있는가? 그것은 좌파도 원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궐이 보궐의 한계를 넘어서서 정식 대통령처럼 계속 앉아 있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 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씨는 국가 체제까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궐의 한계를 도과해버린 간 큰 문재인 씨는 국가 체제를 바꾸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개헌을 시도하기도 했죠. 물론 삼류, 무식한 자들이 있어서 실패는 했습니다만 이런 개헌을 시도했다. 앞으로 또다시 하려고 하고 있다. 미리 말해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개헌에 협력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문재인 씨는 보궐 대통령이고 지금은 그 보궐 임기가 한참 지났죠. 그래서 그는 헌법상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것은 지난 리마연 강의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논증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다 누구나 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대한민국에 보궐 대통령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보궐 대통령이 있음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는 항상 12월에 실시하고 대통령의 취임식은 항상 선거가 있은 다음에 2월 25일에 하는 이러한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세월이 가도 보궐은 보궐로서 정식은 정식으로서 갈 때 이것이 유지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질서를 문재인 씨가 깨뜨린 것이죠. 우리 국민은 다시 이 질서를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겁니다. 현재 미래통합당에서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씨가 전권을 달라, 당헌을 정지시킬 권한을 달라, 비대위 임기를 연장시켜달라, 이런 소리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라도 이것은 헌법과 법률과 미래통합당의 당헌에 위반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어떤 자리에도 후보가 될 자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김종인 씨는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지요.
그는 중립적인 제3자가 아닌 겁니다. 제21대 국회의원 103명을 배출한 이 멋진 정당 미래통합당을 마치 쓰레기 취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원칙입니다. 미래통합당 당원 당규에도 규정이 되어 있듯이 정당의 주인은 심지어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미래통합당의 당원들인 겁니다. 이것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규정으로 이것이 원칙이고 질서다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립서비스용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당원이 주인인 정당에서 당원을 무시하고 소위 지도부라는 자들 그리고 그들과 안다고 하는 유명인들이 이와 같이 당원을 무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공천에 불만이 있고 공천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천이 잘못됐으니까 모셔가라 거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다. 모든 당원은 당원 당규를 지켜야 한다. 이 기본에서 다시 출발을 해봅시다.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출마한 사람들은 이 정당에서 정한 규칙, 정당이 추천한 후보하고 싸운 사람들이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라 이렇게 응원은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정당 내부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정당의 질서에 따랐던 후보를 젖히고 정당의 질서를 깬 무소속으로 나간 후보자가 승리를 했다. 당원들은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일단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은 당원의 신의를 배신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죠. 개선 장군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국회의원 한 자리 차지했으니까 내가 개선 장군이다. 아니 당원이 주인인데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면 이 의석 한 자리가 필요 없다는 것인가? 그렇게 천박하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을 때는 상황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당원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당의 기율이 서는 겁니다. 정당은 당원이 주인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